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골룡포 타월 한 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타월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500년 전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왜 타월 하나에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단순히 예쁜 옷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장인들이 만들어낸 기술의 결정체, 그리고 500년을 뛰어넘은 한국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최근 온라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 데모넌터스에서 골룡포를 디자인한 타월을 선보였는데 이것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굿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할 리가 없다는 거였죠. 댓글을 살펴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타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타월에 적용된 원본 골룡포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 500년 전에 정말 이런 정밀한 공예가 가능했다고? 지금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입던 붉은 옷 정도로만 알려진 골룡포가 세계 전문가들에게는 기술의 교과서로 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과서에서 봤던 그 빨간 옷, 용이 그려져 있던 그 왕의 예복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인들로부터 이건 기술의 결정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룡포는 이 정도였습니다. 왕이 입는 붉은색 옷, 가슴과 등에 용이 수놓아져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전통 복식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왜일까요? 골룡포를 만드는 과정을 들어보면 납득이 갑니다. 먼저 용과 구름 문양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금사금으로 만든 실가 있습니다. 이 금사는 단순히 금으로 만든 실이 아닙니다. 조선의 장인들이 개발한 특수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정밀함이 현대의 기계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 금사를 직물에 고정시키는 기법, 색상을 살리기 위한 깊이 조정, 가장자리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기술, 이 모든 것이 한 벌의 옷에 총동원됩니다. 현대의 공예 전문가들이 조선의 골룡포를 분석한 후 내놓은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는 지금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무엇일까요?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500년 전에 현대의 기술로도 흉내 내기 어려운 수준의 옷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골룡포는 더 이상 어려운 역사 교과서에만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계가 가장 놀란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금사입니다. 혹시 금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실인데 조선의 장인들은 이것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금만으로는 실을 뽑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과 구리의 합금을 어마어마하게 얇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얇게요? 인간의 머리카락 정도, 아니 그것보다도 더 가늘게 뽑아냈습니다. 해외 공예가들이 이것을 직접 보고 했던 말입니다. 이 두께는 지금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두께의 금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두 정교하게 수놓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손가락보다 가는 금사 한 올을 바늘에 끼워서 그것으로 한 벌의 옷 전체를 수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손으로만 했다는 것이죠. 기계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오직 인간의 손과 눈, 그리고 정신력만으로 말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사는 다시 풀어내기도 어렵고 다시 쓰려고 해도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조선의 궁정장인들은 매우 큰 압박감 속에서 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세밀한 금사 작업이 골룡포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부분의 용, 등 부분의 용, 양쪽 깃의 문양들 모든 곳에 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사가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할 진정한 감탄입니다. 그리고 이 감탄이 바로 세계가 골룡포에 보내는 경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골룡포의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매우 정교한 수학적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의 비늘입니다.
골룡포에 그려진 용의 비늘들을 보면 각각의 비늘 사이의 간격이 정확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예쁜 장식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용의 발톱도 그렇습니다. 발톱의 개수, 발톱의 위치, 발톱의 길이 모두가 정해진 규칙에 따릅니다. 이것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약 신하의 옷에 용이 그려진다면 그것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신박한 일이었습니다. 구름의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려진 게 아닙니다. 동양의 미학과 권력 구조를 반영한 매우 계산된 곡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은 감성이 아니라 공식으로 옷을 만든 나라였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요? 예술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룡포의 문양 하나하나는 왕의 권위와 조선의 질서를 담은 정밀한 계산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현대인들이 골룡포를 봤을 때는 예쁜 색상, 예쁜 문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골룡포를 봤을 때 일종의 국가의 법칙을 보았던 것입니다. 왕권의 구조, 신분 질서, 우주 질서까지도 한 벌의 옷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골룡포가 단순한 예복이 아닌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복식 전문가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했던 4가지 고난도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금사 덮기. 말 그대로 금사로 특정 영역을 덮어서 색상과 광택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금사를 이용해 문양을 완성합니다. 한 올도 빠져나가면 안 되고 금사가 구부러지거나 겹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깊이 차수.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법입니다. 금사를 여러 겹으로 쌓아서 입체감을 만드는 것인데 부분마다 깊이를 다르게 조절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한 효과를 냅니다. 마치 현대의 3D 프린팅 같은 개념이 500년 전에 손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셋째, 테두리 잡기. 문양의 가장자리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금사로 그려진 용이나 구름의 테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강하고 그 경계선이 정확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넷째, 금사 고정. 마지막으로 모든 금사가 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세탁이나 착용 과정에서 금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한 방식으로 직물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조선의 골룡포는 이 4가지 기법을 모두 한 벌에 적용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왕실 의복이나 다른 동양 국가의 고급 복식들은 이 기법 중 일부만 사용했거나 같은 의복에 모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고급 기법을 모두 적용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예복이라는 이유로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고난도 기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해외의 복식 전문가들이 했던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집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집약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단순히 손으로 오래 걸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을 구사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즉, 골룡포는 조선이 보유했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의 집약체인 것입니다. 혹시 조선 시대의 궁정장인이 골룡포 한 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아세요? 대략 1000시간입니다. 지금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해서 100일, 즉 3개월 이상입니다. 만약 다른 일도 병행해야 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현대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물론 다양한 계산 방식이 있겠지만 골룡포 한 벌을 만드는 시간이 대학 1에 2년 분량의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시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장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앉아서 손가락 정도만 한 공간에서 머리카락 꽂아가는 금사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눈은 이미 피로하고 허리는 굽어져 있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금사를 잘못 박았다면 그 부분을 풀어내고 다시 바늘을 꿰고 다시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를 하면 1000시간 중 며칠, 때로는 일주일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압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골룡포가 왕에게 올려질 것이다. 그런데 내 손에서 결함이 나온다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모욕이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개월 이상을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언제 이렇게까지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껴본 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부분적 책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궁정장인은 달랐습니다. 그 골룡포의 완성도는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골룡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은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손이 만든 것이 역사가 된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특히 공감하실 말씀입니다. 어떤 기계도 어떤 컴퓨터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손과 정신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골룡포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기술이 발전했고 자동화가 진행되고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기술은 손에서 비롯된다는 이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장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인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세계가 골룡포에 열광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한복이 예뻐서 그렇겠지. 요즘 한복 문화가 유행이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계가 골룡포에 보내는 관심은 단순한 미력 감상이 아니라 역사적 인정입니다. 세계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500년 전 한국은 이미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현대의 우리도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세계가 골룡포에 보내는 찬사는 곧 조선의 과학성, 정밀성, 그리고 문화해석 능력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평가받는 분야가 무엇인가요? 반도체 기술, 자동차 공학, 디스플레이 기술, 스마트폰 기술. 모두가 정밀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기술력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조선의 골룡포인 것입니다. 타월 하나에서 시작된 관심이 조선의 기술 역사 전체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골룡포를 이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면 조선은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해외 반응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는 지금도 재현이 어렵다. 500년 전에 이 기술 수준이라면 조선의 다른 유산은 어떨까? 한국의 기술력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껴야 할 국가적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자부심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보는 이전의 렌즈를 벗어내고 깊이 있는 문화적, 기술적 토대를 가진 나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골룡포에 열광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은 단순한 복식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국의 기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조선의 장인들이 만든 골룡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담은 기호였습니다.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구사하여 만든 예술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기술력 현대,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500년 전 궁정장인이 보여준 정밀성과 창의성의 DNA는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 공학자, 자동차 설계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500년 전에도 지금도 한국은 기술로 평가받는 나라였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적 전통과 기술적 토대를 지닌 나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나요? 한 벌의 골룡포입니다. 그리고 그 골룡포를 만드는 데 들어간 1000시간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기꺼이 감수했던 장인 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술과 역사를 재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골룡포를 통해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손에서 비롯되고 손으로 만든 것이 역사가 된다.
그리고 그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문화와 기술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역사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